안녕하세요, 치즈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문 3D 아티스트나 모델러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입문자분들이 3D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용어들이나 긴 설명은 자제를 할 거고요. 들으면은 딱 감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문자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용어가 폴리곤이라는 용어일 겁니다. 3D 선상의 오브젝트를 폴리곤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지오나 메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런 큐브 오브젝트를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보통 4개의 점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폴리곤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개 이상이면 엔곤이라 불리고요. 엔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엔곤을 피해야 되고 폴리곤이나 트라이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 폴리곤을 엔진에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데요. 이 쪼개지는 것을 트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는 삼각형을 의미하고요. 폴리곤은 사각형, 엔곤은 오각형을 의미합니다. 한 오브젝트의 실질적인 폴리곤 숫자는 이 트라이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숫자가 실질적인 폴리곤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폴리곤들을 사용해서 물체를 만드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드 서페이스와 오르게닉 모델링들이 있습니다. 하드 서페이스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들을 지칭하고, 이와 같은 포대 오브젝트는 하드 서페이스 축에 속하겠죠. 반대로 오르가닉은 신이 만든 것들을 지칭합니다. 모델링이 끝나면 텍스처 작업을 위해 UV를 펴야 합니다. 현재 UV 에디터 창을 보고 계신데요. UV는 폴리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재봉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과정을 UV를 핀다고 합니다. 폴리곤은 각자의 UV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UV를 펴서 UV 창에 나열하면은 UV를 피게 되는 것입니다. UV 선상에 색이나 텍스처를 입히면은 폴리곤의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 UV를 가지고 텍스처를 하면은 폴리곤의 표현이 됩니다. UV 창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2D 창입니다. UV 선상에서는 U와 V축만 있습니다. 위아래를 U라고 하고요. 좌우를 V축이라고 합니다. 이때 생기는 재봉선을 심이라고 합니다. 핀 UV의 한 구역을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이 부분이 심이라고 하는데요. 재봉선이라 보면 좋겠고요. 경계선이기 때문에 텍스처 할 때 주의해서 이 심이 생기는 곳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맥스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텍스처 과정을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이고요. 그냥 텍스처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와 같이 단순한 모델링을 로우 폴리곤, 로우 폴리라 줄여서 말하고요. 이와 같이 지브러시에서 스커프팅 하거나 복잡한 모델링을 하이 폴리라고 합니다. 즉 로우 폴리에서 폴리곤을 더 많이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하이 폴리라고 합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엔진에 오브젝트를 집어넣기 위해 최적화가 필요한데요. 하이 폴리의 디테일과 정보를 로우 폴리에 입혀서 집어넣습니다. 하이 폴리곤의 디테일을 로우 폴리곤에 입혀서 집어넣을 때 필요한 단계가 리타포인데요. 리타포는 리타폴로지의 줄임말로 하이 폴리를 로우 폴리로 만들어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폴로지는 폴리곤 모델링의 와이어 흐름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선들을 와이어라고 합니다. 리타포는 앞서 언급한 최적화를 위해서 하이폴리를 로우폴리로 만들어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리타포의 말뜻은 하이폴리의 토폴로지를 다시 만들어주기 때문에 리타포라고 부릅니다. UV를 편 로우폴리를 준비를 하면은요, 하이폴리곤과 겹쳐서 베이크 과정을 합니다. 하이폴리의 디테일과 정보를 옮기는 과정을 베이킹 혹은 맵을 굽는다라고 합니다.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베이킹이 성공이 되면은 여러가지 맵들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맵들을 로우폴리에 입혀서 게임 엔진에 넣어 구동시킵니다. 베이크된 여러가지 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멀 맵인데요. 이 노멀 맵은 실질적으로 폴리곤을 변형시키는 건 아니고요. 현재 폴리곤의 방향성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각 폴리곤들은 고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노멀 방향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집으면은 반대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노멀 방향이. 베이킹에서 나온 노멀 맵은 하이폴리의 노멀 정보를 추출한 것으로서 로우폴리가 입으면 하이폴리처럼 보이는 가짜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D 맵은 이와 같이 여러가지 컬러 정보로 보이는데요. 지브러시에서 미리 이렇게 컬러를 지정해 놓으면은 베이크 이후에 이 해당 ID 맵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마테리얼을 색깔을 선택해서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AO는 앰비언 오클루전의 줄임말인데요. 오브젝트 간의 사이에 생기는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묵한 부분은 그림자가 생겨서 표현되는 그러한 AO 맵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퓨즈 맵은 보통 컬러 맵, 알비도 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색을 말합니다. 스페큘러도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메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체가 빛을 얼마나 반사하는지 강도를 얘기를 합니다. 러프니스 혹은 글로니스 맵은 빛을 얼마나 쨍하게 혹은 둔탁하게 맺히게 하는지 대한 맵입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PBR 차트인데요. 메탈과 러프네스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매트한 오브젝트에서 이와 같이 크롬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펙 메탈과 글로니스 러프니스가 강하게 맺히면은 이와 같이 크롬볼처럼 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그런 오브젝트가 되고요. 반대로 강도가 약하면 이와 같이 매트한 그러한 재질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 메탈, 러프니스, 글로니스 맵은 재질감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PBR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게임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빛과 그림자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맵들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노멀 맵, 디퓨즈, 러프니스, 글로니스, 스펙 메탈, AO, 디스맵, 하이맵 등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하이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노멀 맵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디스맵은 실제로 폴리곤의 형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버거운 맵이라 게임 업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맵이기도 한데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오브젝트나 폴리곤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연산하는데 매우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맵입니다. 여태까지 입문 게임 모델러나 CG 아티스트가 알아야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용어들을 알아볼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